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모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장중 내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전약 후 강으로 해서 반등하는 모습으로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자, 시장에 대한 발목은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대한 걱정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가 지수가 계속 하방 지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특징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지수에 대한 약세는요, 이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지난주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조정이 컸는데요. 자, 이 내용들은 좀 단기성의 차이 매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수급 동향이 급격하게 바뀌었다라고 보는 자리는 아니고요. 단기성 차이 매물로 우리가 시장을 해석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는데, 자, 이 내용들 HTS 화면 좀 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지수 변동이 있었을 때 지수에 대한 반등에 대한 큰 원동력을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3천억대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진행이 됐는데, 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악영향을 주면서 빠져나갔다,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수 장중의 수급 차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장 초반 때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검은색 이동평균선이 장중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수가 오전장과 오후장의 모습들이 좀 바뀌면서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수는 안정을 찾으면서 올라왔는데 외국인의 매도세, 그러니까 매도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에 대한 안정세를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일어났던 외국인의 매도세를 지금은 그동안의 지난주에 큰 폭의 반등에 따른 지수에 대한 좀 차익성 매물이 출회되었다. 자, 그런 차익성 물량이 나가면서 오히려 지수의 안정화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전체적인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환율의 변화와 같이 볼 수 있는데, 지난주 초반에는 이 환율에 대한 동향이 안정세로 좀 바뀌어가면서 이 외국인의 수급이 잘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오늘 장 초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환율이 좀 급등세에서 출발했습니다. 주말 사이 동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이 공장 가동에 대한 중단 소식, 또 앞으로 수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변동,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변화를 받으면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감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환율에 대해서 장 초반에 대한 위치보다는 조정이 나오면서 환율 안정으로 다시 한번 바뀌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은 이탈이 있었지만은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면서 마감을 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장중의 모습 보시게 되면은 전약 후 강으로 시장이 반등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지수는요,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해서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변동 속에서도 하방 지지력 테스트로 지수가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 2150포인트, 그리고 상단에서 2250포인트 밴드를 만들면서 지수에 대한 변동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변동성 안에서 특히나 2150선 위에서 계속해서 증시의 위치가 있다라면은 증시에 대한 큰 걱정보다는 하방 지지력을 강화시키는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시장에 대한 변동이 조정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한 시장 눈치 보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 증시에서 좀 움직임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좀 크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오늘 월요일 장에까지 영향을 주었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자, 이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전체적으로 지난주 이 미 증시가 올라왔을 때 반등을 이끌었었던 주체가 미 증시 기술주, IT, 반도체 종목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지수가 좀 이 추세에 대한 하단을 테스트하기 위치까지 큰 폭으로 내려왔는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2.37로 크게 빠지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빠지게 만들었던 종목들은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론부터 해서 전반적인 이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다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자동차 산업부터 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자,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만드는 부품 원재료에 대한 공급 차질이 전반적인 산업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종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스마트폰 부품에서도 시장에 대한 공급 차질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반도체 지수가 빠졌어요. 자,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마이크론 주가 그리고 인텔 이와 같이 주 기업들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이와 같은 종목들도 추세에 대한 21선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이 같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우려가 나왔고요. 여기에 퀄컴과 같은 통신 그러니까 그 전방 산업에 대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중국에서의 부품 원재료 공급에 대한 차질 걱정을 해서 빠졌는데, 자, 이 내용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학습 효과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 가장 직접적으로 뉴스가 나왔었던 현대기아차 주가 보도록 하겠는데, 자, 현대기아차 주가 악재가 나왔을 때 이런 내용이 배경이 됐죠. 중국에서의 부품 조달에 대한 우려로 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일부 생산 라인이 가동이 중단된다라는 소식을 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주가의 조정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었고 반등이 되었어요. 자, 이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그 다음 산업, 반도체도 그럴 것이고 2차 전지도 그럴 것이고 스마트폰 부품주도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들이 나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 현대차의 주가를 좀 보시면은 다음 산업에 대한 리스크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은 공급에 대한 조달은 차후의 시간 안에서 채워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춘절 명절이 지나면서 중국에 대한 공장 일부에 대한 생산 라인도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우려에 대한 뉴스는 일시적인 단기적인 악재이다. 오히려 이 악재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가 작용됐는데 이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는 스마트폰, 2차 전지, 반도체도 마찬가지. 이 내용들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 특히나 2차 전지는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효과가 컸다가 쉬는 자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 스마트폰은 이번 주 갤럭시 언팩 행사, 샤오미, 모토로라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것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장 초반에 조정의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장 초반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 대지 열병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개별적인 뉴스가 좀 나오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이 종목들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기생충 영화에 대한 효과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카데미 4관왕에 대한 쾌거를 거르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자, 대표적인 종목 하나 보도록 하죠. 자, 기생충에 대한 배급사였었던 이 바른손 EN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19%대 강세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아래 꼬리도 있었고요. 윗꼬리도 크게 연출된 모습이었습니다.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장중 위아래 변동이 컸는데요. 자, 일단은 상승 곡선 그리기는 위치까지 해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변동폭이 반복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장중의 변동폭이 위아래 17% 이상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결과 마지막 때 추가 분출도 되었었는데 이 라인 때는 모두 다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바른손 ENA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는데 자,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오늘 넷게임즈도 이와 같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 급등을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그 급등이 일시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다가 반납을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벤트에 대한 효과는 있었지만은 지속력이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보도록 하죠. 컴퍼니 K가 이 펀드 지원 자금이 있었는데요. 자, 효과는 있었지만은 상승폭을 크게 반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V 인베스트먼트도 있는데요. 이 종목은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그리고 넷게임즈뿐만 아니라 CJ ENM에 대한 주가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제는 이 기생충 효과가 오늘 단일 뉴스로 이벤트 효과는 분명히 확인을 했지만은 지속에 대한 부분들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을 앞으로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소멸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득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데 바른손 ENA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에는 영화 이 소감 소거에서도 기업명이 노출이 되면서요. 앞으로 이제 후원에 대한 부분들 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더 시장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다면 바른손 ENA, CJ ENM 이와 같은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V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K, 뭐 넷게임즈 같은 거는 오늘 단기적 이벤트로 끝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압축 효과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나온다라면은 뭐 덱스터라든지 뭐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이와 같은 컨텐츠 관련된 종목도로 시선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장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계속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여파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가, 그러니까 하방 지지력에 대한 테스트, 상단 돌파에 대한 테스트를 준비하게 될 텐데요. 자, 2150선과 2250선에 대한 위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차트를 보고 이야기 설명 좀 드리겠는데요. 자, 2150포인트가 중요한 이유는요. 직전에 올라섰을 때 2150포인트를 지지받고 나서 다음 양봉, 장대양봉이 연출됐습니다. 자, 이 위치는요. 지난 연중 고점의 위치. 자, 주가가 2019년도에 연중 고점의 위치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돌파 구간이었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지지도 이 라인대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2018년도에서는 매물대에 대한 하단 위치였고요. 이 하단이 올라왔을 때 2250포인트를 돌파로 준비하게 되는데 자, 상단에서 2250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되기 이전의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치를 회복한다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창궐 전후로 회복한다라는 뉴스 헤드라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50포인트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대한 돌파 2250포인트를 중요하게 보고요. 하단에서는 215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중요하게 보면서 이번 주 주중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변동성, 상단과 하단에 대한 박스권 형태에 대한 제한적인 변동 예측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대한 리스크를 보시는 거는요. 하방 지지력,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이탈보다는 박스권 형태로 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가 매수된 기회, 하단에 되었을 때 진행하시면 되겠고 상단에서는 2250포인트 돌파 여부를 보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내일이 이제 중요한 일자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시간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12일 날짜가 될 텐데요. 갤럭시 언팩 행사, 갤럭시 폴드, 갤럭시 20 관련된 종목들 보자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장중 지수의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개별주 시선, 테마주, 정시 테마주, 또 대지열병 테마주, 신종 코로나 테마주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들, 저가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